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체크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정상이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뭐 우리 회원님들만 들어오셨어? 몇 번 안 들어오셨네요. 방송에서 공개 방송 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많이 안 들어오는구나. 뭐 방송하지 말까? 네. 자, 1번.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뭐 방송 때문에 뭐 장 마감을 못 보긴 했는데 거의 지수는 뭐 마지막에 좀 처지면서 최저치로 마감을 좀 했네요. 거의 1100개 정도 끝났는데 일단 뭐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하긴 한데 코스닥 지수, 코스닥 종목군들은 뭐 지금 다 더하면 지금 현재 1100개 빠졌고 오른 애들 250개 올랐으니까 한 뭐 1300개 정도, 1300개 코스닥 기준에서 1300개 뭐 공방이니까 뭐 잠깐 설명드리면 1300개 정도가 종목이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800개가 하락 기준으로 하락 종목 수 기준으로 이제 800개 정도 떨어지면은 뭐 한 2% 정도 오른 애들은 이제 뭐 하락 전환되죠. 하락 전환되고 900개가 떨어지면은 뭐 사실 거의 정상적인 종목은 뭐 다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죠. 다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1000개가 넘으면은 뭐 상승이 이상한 거, 상승이 비정상이고요. 오늘처럼 1100개가 하락을 하면은 그냥 뭐 마음 비우고 보는 거죠. 뭐 올 하락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헝다 얘기는 뭐 눈 뜨면 다 보고 있으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헝다와 리먼의 사태는 뭐 말씀드렸듯이 업황과 인구 구조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리먼은 이제 파생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파생은 그 손실이 무한대로 커진다라는 그 리스크가 있죠. 바로 그 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백신에서 헝다가 지금 이자를 지급을 했는지 공식적으로 코멘트가 제가 방금 전까지 한 장 마감쯤 확인했을 때는 확인을 뭐 나오진 않았는데 뭐 이자를 냈나 모르겠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제 헝다와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백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엄청 크죠. 엄청 크고 덩치도 엄청 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로 봤을 때도 엄청난 액수긴 한데 이게 그냥 쉬쉬하고 그냥 묻어놨다가 나중에 크게 빵 터지는 것보다 헝다처럼 어떤 시범 케이스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회원님들만 들어오시는구나. 긍정적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이제 부실 채권과 부실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경고가 나간 거죠. 니네들도 헝다처럼 뭐 레버리지 투자하다가 잘못되면은 물론 이건 중국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좀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거긴 한데 그냥 전반적인 느낌으로 보면 뭐 채권 가격이 뭐 얼마다 뭐 아니 그 이자를 냈다 안 냈다 부실채권 규모가 뭐 300조다 400조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 정도에서 다른 기업들한테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장 전반적인 느낌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 안주하고 어떤 뭐 그냥 좋다 해결이 될 거다 이것보다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경고성 메시지와 시범 케이스 종목군들이 나오면서 일단 다른 종목군들이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좀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뭐 여기서 중국 경기가 뭐 꺾인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부동산으로 급성장을 한 것은 뭐 맞는 얘기긴 한데
부동산 경기가 꺾이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지만, 그러면 중국의 국가 성장률이 좀 낮게 잡을 수밖에 없고, 중국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잘 풀리면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 부동산 다음으로 지금 밀고 있는 게 지금 원탑이죠. 전 세계 전기차 원탑이 이제 중국이고, 배터리도 뭐 거의 1위가 중국 기업이긴 한데, 이거 말고도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쪽인데,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 공방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중국이 이제 반도체, 칭화윤이나 이런 기업들 뭐 맛이 간지 오래됐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미국 견제 때문이죠. 미국 견제 때문인데, 반도체가 견제가 받는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중국이 좀 마음 놓고 좀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쪽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 아는 분들만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카카오를 이 종목을 보면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예전에 현대차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2015년도, 4년도, 5년도, 2014년도, 요기구나. 이제 MTN에서 앵커를 보고 있을 때 현대차와 관련돼서 이제 종목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정확히 이날이 그 현대 자동차가 한전 부지를 뭐 삼성도 그때 입찰에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많은 금액을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써내면서 어떤 시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이날 제가 했던 코멘트가 생각이 나네요. 아직도 제가 그때 어떤 코멘트를 쳤냐면, 어차피 떨어질 기업인데 이번 건으로 인해서 그 하락 속도의 가속도가 뭐 붙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이 뭐 업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뭐 매도 클라이막스라고 착각을 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고생을 하셨거든요. 제가 저 당시에 얘기를 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현대 자동차를 볼 때 지금은 제네시스로 차 조금 고급스럽게 바꿔놓고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잘 빼긴 하는데, 뭐 혹자들 중에 지금 뭐 현대 자동차의 뭐 비인기 모델을 시키더라도 그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가 굉장히 잘 팔리는 줄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이제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많이 팔려서 풍기가 아니라 안 만들고 있고, 또 그 동남아에 있는 그 차량용 반도체 공장들도 문을 닫은 데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지, 저는 이게 카카오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사실 카카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체 불가 종목이라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가격적으로 아주 먼 미래까지 간다라고 하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로 그냥 가봅시다. 코로나 때로 가보면은 가격적으로 얼마였냐면 26,000원, 지금도 거의 뭐 4배가 넘는 400%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누구는 지금 현재 상한가를 가도 본전에 안 오는 가격대가 있단 말이죠. 저는 이번 현대차의 그것과 이거를 뭐 맛 비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어차피 떨어질 주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카오가 나빠서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고, 오른 주식은 세상에 그 어떤 주식이 좋다라고 해서, 카카오는 좋긴 하지만 어떤 주식이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고점은 어느 정도 나왔고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뭐 정확히 여기서 떨어졌다 그걸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뱅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카카오 상장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상장 앞두고 카뱅 때문에 올랐고 카카오페이 이제 상장 앞둔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그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실 IPO라는 것은 뭐 어떤 주관사와 상장사 사이에서 줄다리기에서 굉장히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거고 분위기만 좋으면 굉장히 높게 상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에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우리가 보통 이 상장하는 기업들 흥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흥행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해버린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주 저점 기준에서 10배거가 난 종목군들을 따라잡는 분들의 심리가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서 산다라기보다는 남들이 다 카카오 그러니까 나도 카카오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느낌. 참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지금의 카카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도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린 게 뭐냐 하면 주식을 사서 안 올라갈 때는 이게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를 딱 보면 자 우리가 삼성전자 떨어지는 구간만 한번 보죠. 네. 요거 뭐 한 8개월 정도 되죠. 요거 한 8개월 정도 하락했고 요거 1년 러프하게 보면 이게 거의 2년 떨어진 거거든요. 러프하게 보면 거의 2년 떨어졌고요. 네. 요거는 뭐 3년 떨어졌죠. 3년 떨어졌습니다. 3년 떨어졌고 요거 3년 떨어졌죠. 3년 떨어졌습니다. 3년 떨어졌어요. 요거 1년 반 횡보. 1년 반 횡보. 그때와 지금의 삼성전자가 뭐가 틀리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예전에 삼성전자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영업적인 측면은 둘째 치고 스마트폰이 막 성장하는 시기에서의 삼성전자와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성장을 하는 시기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깝죠. 뭐 어떤 캐시카우를 좀 맞추는 듯한 느낌이고 반도체 뭐 반도체에서 뭐 비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비메모리라는 것은 뭐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뭐 TSMC와의 어떤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기술력에서의 차이도 사실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삼성전자가 미국에 뭐 비메모리 공장 뭐 몇 조 원짜리를 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의 지금 비메모리 구조는 TSMC가 그 처리를 못하는 수주를 받았을 때 삼성전자가 그걸 떠안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뭐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고는 있다고 선 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간다라는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시장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뭐 이견이 있을 수 없긴 합니다만은 그들이 사는 양보다 누군가 많이 팔면 사실 떨어지는 거죠. 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상승 쪽으로 턴을 했다라고 치지만 과연 이 종목을 연초서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었을 때의 기회비용은 과연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인가? 뭐 보상을 해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보상을 받는 것도 없겠죠. 지금 우리들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이
지난 연휴 첫날 토요일날 찍었던 유튜브 또 조회수가 상당히 좀 잘 나오긴 했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첫 단추를 잘못 깬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은 뭐 영어와 마찬가지로 왕도가 없지만 그 우리가 보통 뭐 정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제 친구 이름인데, 정석이다 그러면 굉장히 재미가 없고 그 좀 고리타분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석적인 투자, 업황을 분석을 하고 기업을 분석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뭐 그냥 오늘 뭐 팜젠이나 엑세스 이 두 개가 얽힌, 팜젠은 또 뭐 우리들 제약이죠. 예전에 이런 상한가 뭐 그냥 뜬금포로 주는 이런 우리들 제약이 주는, 뭐 이거 사진 보면 무슨 뭐 미국의 무슨 뭐 바이오 벤처와 무슨 뭐 코로나 어쩌고 뭐 하는데, 나 무슨 이렇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사진만 봐도 이 종목을 사기가 싫어져. 그 사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상한 운동화 신는 할아버지랑 그 계약 조인트 사진 같은 거 찍은 사진 하나가 있는데, 이런 데서 오는 불벼락 상승은 사실 뭐 물려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도 있고, 그냥 차트만 보고 바닥이니까 조금 사보겠지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이런 것들에서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저희 뭐 친구들 단톡방의 분위기를 한번 잠깐 전달해 드리면, 전 참고로 친구들 단톡방에서 주식을 거의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는데, 그걸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코멘트가 뭐냐면, 당분간 주식 접어야겠다. 사실 이거는 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주식을 접을 때는 언제냐면, 큰 수익 냈을 때 잠깐 접는 건 굉장히 좋아요. 큰 수익이 났을 때는 잠깐 접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굉장히 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이 났을 때 잠깐 쉬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가 5천만 원 주식을 사서 한 1억 정도를 벌었다. 한 종목으로. 엄청난 수익이죠. 그것도 내가 분석을 하고 노리고 들어가서 확신이 있어서 기다린 종목이라고 하면 그거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냉철한 투자자들도 굉장히 1억이라는, 뭐 누구는 1억이 돈도 아니겠지만 큰 수익을 내면 사람이 굉장히 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자신감은 좋지만 시장이 주는 어떤 경고, 그 다음에 종목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숨겨진 리스크, 그런 것들을 평소에는 내가 발굴을 하고 조심을 했었어야 될 것도, 이 사람이 업이 되면 그냥 뭐 덤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와 고양이가 성격이 좀 틀리죠. 그 공을 던져줬을 때 강아지는 그냥 뭐 없어, 그냥 덥석덥석. 근데 고양이는 좀 발로 좀 톡톡 쳐보고 요리조리 살펴도 보고 가만히 엎드려 꺾고 가만히 노려보다가 때가 됐을 때 딱 달려드는데, 강아지는 그냥 뭐 헥헥거리면서 그냥 뭐 주는 대로 다 덥석덥석. 물론 뭐 일장일단이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조금 고양이 같은 그런 매수를 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목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주식은 이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주식을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란 걸 봤을 때 언제 사는, 첫 번째, 내가 산 가격보다 남들이 비싸게 사줄 것 같은데 이때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럼 주식이 언제 타이트하게 올라가냐? 주식이 가장 타이트하게 올라가는 구간은 지금 안 사면 더 비싸게 살 것 같을 때, 이때 가장 타이트하게 올라가죠. 이제 카카오를 예를 들면,
다 까먹었지만 카카오를 예를 들면 지금 안 사면은 더 비싸게 살 것 같을 때 올라가는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작년 말 올해 초가 되겠죠.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뭐 요런 구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구간들. 이때 뭐 눈만 뜨면 삼성전자 무슨 10만 전자 뭐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언론에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때 왜 올라갔는지 시장에서 설명이 되는 팩트는 없습니다. 네. 이때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시장에서 딱히 설명되는 팩트는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에 2분기 실적과 삼성전자가 올해 나타낸 실적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가격은 뭐 2배까지도 위쪽으로 준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4만 얼마였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과 9만 5천 원을 찍었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은 2배가 올라가 있지만 실적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물론 코로나를 저점으로 해서 뭐 IT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반도체가 쇼티지가 난 건 맞긴 하지만 이 막판에 이 불꽃 슈팅을 준 부분은 과연 누가 설명을 해줄 것이냐.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몇몇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기사로 한번 잠깐 본다라고 하면 자, 기사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거든요. 3천조 원 몰린 중국 엔트그로 상장 중단. 이게 나왔던 게 작년 3분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뭐 시장에서 외국인들, 기관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돈 세팅해 놓고 기다리죠. 상장만 해. 내가 그럼 뭐 청약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량 받죠. 저 3천조 원이 과연 뭐 공중으로 그냥 뭐 없어지진 않았을 테니까 갈 곳을 잃은 거죠. 세팅이 된 자금들이. 그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꽂히지 않았나. 이거는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네,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온 저 구간이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하면서 제일 불쌍한 양반들이 삼성전자 갖다 놓고 몇만전자 언제 오나요? 뭐 구조대 언제 오나요? 이런 비트코인의 저급한 단어를 갖다 쓰는 사람들. 나는 여기에서 어떤 투자자가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판단이 뭐 맞았다 틀렸다는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게 뭐 어떻게 돼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투자를 해서 이제 뭐 예전에 단순히 뭐 메모리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뭐 이 비메모리 시장을 좀 개척을 해 나가면서 뭐 미국의 공장도 증설을 하고 뭐 해서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뭐 결과론적으로 떨어져서 뭐 내년에 갈 수도 있고 내년에 가면 맞은 거죠 사실. 근데 언제냐는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만 그런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고, 뭐 존경까지는 아니다, 뭐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단순히 회사 출근했더니 옆에 과장님이 삼성전자로 돈 벌었다라고 해서 오늘 끝나고 회식이다, 나도 좀 사볼까,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분들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우연한 수익은 절대 자기 돈이 아니고요. 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나름대로 뭐 실전 매매에서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 퍼센트를 기록도 했었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금의 크기를 갖고 투자의 방법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종목의 선택이 틀려져. 투자 자금의 차이로 방법이 아니라
투자 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드의 그 크기로 투자의 방법과 종목의 선택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선택은 바뀌면 안 돼요. 종목의 선택은 투자 자금 시드의 크기로 바뀌면 안 되고 투자의 방법은 달라져도 된다가 아니라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도 뭐 1억이라는 수익 금액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1억이 있는 분과 2천만 원이 있는 분의 종목 선택은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투자 방법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 방법은 뭐 베팅 방법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2천만 원 있는 분들이 뭐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방에서도 다 이게 투자 자금들이 크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만약에 1억이 있다. 내 증권 계좌에 1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1억은 굉장히 여러 가지 1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적금을 깨거나 뭐 하거나 해서 내가 그냥 옮겨온 1억과 뭐 3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그게 1억이 된 경우는 뭐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2천만 원, 3천만 원 분들의 투자 방법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짤짤이죠. 왜? 급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한 5억만 있었으면, 내가 한 10억만 있었으면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텐데 혹은 많이 벌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귀결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목의 선택은 같아야 돼요. 1억을 하든 2천만 원을 하든. 다만 1억이라는 거는 물론 제 여기 아카데미에 나와 있는 여기서 잠깐 뭐 광고 한번 하고 가면 손질률 제로의 베팅 방법 6주차에 설명이 되어 있는 요 방법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뭐 어느 정도 급이 된다라고 하면 뭐 3억, 5억도 한 종목 올인을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생각하는 한 종목 올인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사버리거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올인을 간다라고 하면 그냥 이 뭐 77,400원 호가에 내가 3천만 원인데 올인이다. 그럼 이거 그냥 다 사버리거든요. 뭐 1억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3억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종목의 선택은 맞는지 틀리는지 시장이 결정하겠지만 옳은 베팅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종목군들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최저점을 골라냈을 때 얘기고, 물론 올라가는 거를 따라잡았을 때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가진 않죠. 이렇게 조정 주고 올라가고, 그럼 이런 조정 줄 때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뭐 여담이지만 사실 주식 투자에서 똑같은 상황을 두고 두 가지 격언 혹은 조언이 있죠. 뭐 상승 추경 매수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얘기가 많이 바뀌는데 의견이 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3억, 5억, 10억, 20억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본인들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어서 그 억대 이상의 시드를 갖고 있는 분을 제외를 하고 소위 얘기하는 옮겨온 시드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자금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뭐 타 방송국에서 강의를 할 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큰 시드였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이거 뭐 저 얼마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달 되셨대요. 그래서 아, 제가 그래도 뭐 저는 100억이 있어도 100억이면 뭐 한 5천 정도는 괜찮겠다. 그 정도에서 뭔가 이제 이 주식 투자의 생리,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종목 선택, 뭐 이런 것들을 좀 차츰차츰 레벨업을 해 가면서 시드를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소위 옮겨온 돈을 갖고 조금, 소위 뭐 안전하게 혹은 뭐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가입하고, 저는 이제 고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회원분들이 저를 이제 고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큰 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1억을 만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계좌에 마이너스 20%가 났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1억을 옮겨와서 개인 투자로 2천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밤잠 자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전문가 쪽의 어떤 그 평균적인 회원분들의 성향이 어떠냐면, 한 2천, 3천, 4천 요 정도 매매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굉장히 많이 옮겨 다니고 굉장히 조급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좀 전 재산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한 2억, 3억, 4억 요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여기저기 뭐 투자하신 것도 있고, 뭐 여윳돈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 여윳돈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주식하시는 자금이 전 재산이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느긋하고 오히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죠. 그러니까 급해봤자 절대 시장은 본인이 급한 거를 생각해주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본인만 급한 거예요. 본인만. 뭐 지금 개인 투자들이 전반적으로 지금은 많이 내려갔지만 한 달 전만 해도 가장 많은 네이버 증권 같은 데서 가장 많은 서치를 기록한 게 이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이제 사실 검색도 많이 안 해. 고점 찍고 한 달 정도 내려오니까 이게 뭐 내려왔는지 조정인지 뭐 그건 모르겠다. 올라간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런 구간에서 차트에서 제가 그냥 딱 꼭지점을 찍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잔치지. 바이오 사이언스 하니까 그냥 뭐 사는 거죠. 물론 뭐 그 누가 바이오 기업들이 고평가다 저평가다라는 것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라가면 뭐 10배까지도 올라가니까. 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것은 기본의 가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상장을 해주는 게 시장의 어떤 관례죠. 근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것들에 물려있는 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뭘까요? 아, 본전 언제 올까? 삼성전자 본전 언제 올까? 카카오 본전 언제 올까? 애플카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던 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욕먹어도 상관이 없고요. 경계선진흥에 가까운 사람들, 최고점이라고 해봅시다. 상한가를 가도 최고점이 안 오죠. 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남들은 팔려고 생각을 하고 엄청난 수익인 구간에서 본인은 그게 매수 타이밍인지 알고, 물론 더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왜 오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왜 오르나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오를지가 알 수가 있고요. 왜 떨어지나를 판단을 해보면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대충 그 다음에 판단이 오죠. 물론 정확한 뭐 가격 퍼센트는 나오진 않겠지만 거래량이나 시장에서 어떤 회자되는 느낌을 보면 왜 오르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얼마나 오를지,
왜 떨어지나를 생각을 하면은 어디까지나 떨어질지, 이걸 어느 정도에서 내가 받아야 될지 아니면 이거는 이제 당분간은 안 쳐다봐야 될 종목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가 나오면 카카오에서 봤을 때 카카오가 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이게 카뱅이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카뱅은 원래 카카오 회사가 아니에요. 한국금융지주 회사지. 금산법 때문에 카카오가 카카오 갖고 있지만 대주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편법을 썼을 수도 있긴 하는데, 그건 우리가 따질 건 아니고 올라만 가면 되지. 자, 이게 카뱅, 그 다음에 이거저거 해서 그 개인 투자자들 좀 코 묻은 돈,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사용자들 뜯어가고, 플랫폼의 어떤 그 당연한 거긴 하지만, 아까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키워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응? 애플과 삼성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애플은 그 앱스토어가 있죠. 거기서 엄청난 삥을 뜯고 있습니다. 구글 우리나라에서 2천억인가 과징금 먹었을 때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를 했을 때 그게 30%를 지네가 갖고 가겠다. 걔네가 만든 플랫폼이니까 사실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는데, 우버만 봐도 그렇죠. 다른 나라 우버들 뻔히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는 택시 조합들 한번 좀 징징거리면은 없었던 걸로 하자, 못 들어오게 할게. 지금 우티라고 우버랑 SK에서 만든 택시 앱이 지금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우리 한 달에 9만 9천 원인가 택시 기사님들이 내시더라고요, 카카오 택시에. 근데 지금 우버랑 SK랑 만든 그 우티, 그게 이제 무료, 걔네들도 이제 돈을 받겠죠. 봉이 김선달 식의 어떤 수익 구조가 카카오긴 한데, 일단 우티가 다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우티에서 콜을 많이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택시를 타보니까. 근데 걔네들도 나중에 돈을 받죠.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은 어차피 봉이 김선달식 전 국민한테 삥을 뜯는 그런 사업 구조인데, 이런 기업을 볼 때 사용자들과 주주의 입장 두 개로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용자들한테 욕을 먹는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다. 사용자들한테 욕을 먹어야 돼요, 기업은. 그게 돈독이 올랐다는 뜻이고 주주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래도 이번에 그거 제재 안 터졌어도 얘네들은 어차피 떨어져. 왜 그러냐면, 그냥 딱 꼭지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더 오를 수도 있었지만 그냥 차트상에서 꼭지니까. 여기에서 카카오가 왜 더 올라야 되는지 어떤 재료가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 이게 일단 우리가 보통 만화로 로봇, 변신 로봇이라고 했을 때 1단, 2단, 3단, 4단 변신해 나갈 때 뭔가 계기가 필요해. 더 센 적이 나왔을 때 애들이 막 변신을 하죠. 합체도 하고. 근데 나올 게 다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하다 못해서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맨 위에 상단에다가 동영상 광고를 넣는다고까지 이제 나왔었거든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 지금 10대 애들은 카카오톡을 안 쓰는 애들도 많아요. 20%인가 카카오톡을 잘 안 써. 페이스북 DM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쓰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카카오를 봤을 때 정책적으로 많이 아쉽긴 하지만,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고점은 누구도 얼마라고 논하기는 힘들지만 더 많이 오르는 건 사실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들은 5배, 4배 수익인 구간에서 본인도 그거 조금 숟가락 얹겠다고 해서 물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쌤통이고요. 그딴 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절대 수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심플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유, 제가 딱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분들의 그
전문가의 뭐 공방이나 뭐 유튜브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통 뭐 그냥 경제 유튜브라고 하나? 유튜브? 이렇게 뭐 두 개로 좀 나눌 수가 있겠죠. 전문가의 공방 유튜브는 회원을 모집을 하죠. 회원을 모집을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경제 유튜브는 얘네들은 뭐냐 하면은 뭐 그냥 히트수 광고죠. 조회수로 인해서 이제 구글에서 돈을 받는 광고가 나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하는데, 얘네들도 나중에는 뭐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후원 계좌가 또 따로 있죠. 근데 뭐 슈퍼챗 같은 거 받는, 저도 올해 뭐 누구보다도 뭐 사실 샌프란시스코 연중 같은 데 들어가서 뭐 한국 수출 증가율 바로 찾아서 차트를 보여줄 수 있는 전문가는 개인적으로는 뭐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 뭐 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나 뭐 올라가는 거나 이런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뭐 경제 유튜버 하면 이렇게 뭐 많이 있죠. 뭐 한 번 찍으면 뭐 10만, 20만 그냥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저들이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볼 때 고개는 끄덕끄덕 할 수는 있죠. 아, 이 사람 아는 거 많네. 그러면서, 아, 나는 저 지표는 처음 보는 건데? 하면서, 뭐, 좀 가면, 사실, 샌프란시스코 테크펄스라는 지수를 모르는 전문가들도 사실 99.9%거든요.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냥 뭐 뉴스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뭐 샌프란시스코 테크펄스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IT를 선행하는 지표를 지금은 좀 많이 알고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한 4년, 3년, 4년, 5년 전에 그거를 보면서 참고를 했던 사람들은 아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경제 유튜버들을 보면서 뭐 고개가 끄덕끄덕 끄덕끄덕 할 수는 있고 굉장히 뭐 유식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단돈 100원이라도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목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 공방 유튜브, 저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는 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입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고용이라는 생각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경제 유튜브는 그냥 나중에 뭐 어차피 돈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100원 한 장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냥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네 그러면서 뭐 헝다가 뭐 어떻게 된다네, 뭐 리몬이랑 막 비교를 해주네, 그냥 고개 끄덕끄덕. 과연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물론 추천주를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슨 뭐 마치 뭐 광대처럼 그냥 뭐 그냥 시간은 잘 가지만 진짜로 진짜 광대처럼 그냥 이렇게 막 하는 분들도 있죠. 그걸 보면서 재밌어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뭐 모르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전문가한테 원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겠죠. 수익일 겁니다. 네. 응? 수익일 거예요. 수익.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계좌의 수익이 중요한 거지 종목의 수익은 중요하지 않다. 수많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거기서 한두 개 안 올라가는 건 없다. 이 수익이라는 건데, 저는 보통 약장수,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도 전문가들을 시장에서 표현하는 게 약장수, 뭐 사기꾼, 나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이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전문가를. 사실 전 개인적으로 뭐 한솥밥 먹는 아닌 분들도 대신 많이 있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에서 뭐 한 5분 정도 종목 추천을 하기 위해서 그냥 뭐 리포트 조금 보고 여기에서 뭐 컨센서스 보고 오늘 내가 뭐 카카오를 추천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첨부 파일 열어갖고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요거 여기 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대부분이고요. 뭐 일례로 예전에 어떤 종목이 너무 좋아서 전문가 아는 전문가한테 요거 좀 잘 봐라 했는데 그게 엄청 많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게 한 40% 정도 한 일주일 조금 더 걸려 한 2주 정도 걸려서 2주 정도 걸려갖고 한 40% 정도 올라갔어요. 장비 기업인데 지금 정도 팔면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회원 추천했어 그랬더니 뭐 했다고 하더라고. 지금 정도 팔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거 7% 먹고 팔았는데요 그러는 거야. 왜 팔았냐 그랬더니 그냥 뭐 올라가길 팔았어요. 그래서 그 뭐 하는 기업인은 알고 추천했지 그랬더니 그거 뭐 하는 데인데요. 정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장비 기업인데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어요. 저랑 다 그렇진 않고 극소수의 전문가 분들이 그렇겠지만 이게 굉장히 조금 뭐 이런 그 얘기를 들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뭐 들을만 하다 전문가 뭐 약장수 하지만 굉장히 뭐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마치 이런 그 전문 용어가 나오는 어떤 그런 리포트들을 전문 일반인들이 굉장히 외우기도 어렵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전문 용어들을 달달 외워가면서 뭐 하는 것도 사실 뭐 수익에는 별반 도움은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뭐 많이 외우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가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수익이죠. 물론 뭐 그 어떤 전문가가 손실이 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손실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손실로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걸 이해를 못하면 주식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종목 추천에 대한 어떤 확실한 저 스스로 종목에 대한 그 확신 분석에 의한 확신이 없으면 종목 추천을 하지 않고요. 뭐 10%, 20% 우리도 뭐 10%, 20% 수익 내고 나는 종목군들 있고 뭐 30%, 40% 있고 100%도 있긴 하지만 한 종목 들어갈 때 굉장히 그 고민을 하면서 들어간다라는 점이 다른 어떤 리딩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90%는 지금 계좌가 박살이 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나머지 10%면 콩그레츄레이션이고 90%의 분들은 계좌가 박살이 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 손절이면 그 계좌는 비중 큰 종목이 두 번 손절이면 연속적으로 따닥 두 번 손절은 그 계좌는 살리기 힘들어요. 일단 마인드가 굉장히 디프레시가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감 실력이 없는데 실력 없는데 자신감을 갖는 게 더 무서워 원래는. 자, 그러면은 이 90% 정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투자자의 90%가 계좌리 박살이 나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단서 확실해야 되겠죠. 확실해야 된다. 주식에서 확실한 게 있나요? 난 있다고 봐. 우리 그래 디스플레이 텍 있나 100만원 간다라고 해서 딱 갔잖아. 네. 아무도 모를 때 샀고. 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로. 두 번째. 네. 두 번째. 짤짤이 매매 안 되겠죠. 짤짤이 매매. 최소 현 가격대에서 50%에서 100% 이상의 목표 수익. 우리가 보통 뭐 유식한 말로 뭐 TP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하나도 안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이걸 더 궁금했을 수도 있어. 기간? 기간? 난 사실 이게 왜 궁금한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하지. 그죠? 기간이 가장 궁금합니다. 물론 이 기간 리포트들을 보더라도 기간이 나와 있어요. 이 기간에 그 종목 추천, 뭐 바이, 뭐 홀드 누구야? 이창영, 유한탕. 이런 바이 의견을 냈을 때 목표 가격을 새로 제시를 하거나 바꾸는 리포트들을 보면 기존 것들도 있지만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얼마까지 본다. 사실 그거는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고요. 그죠? 네, 기다린 만큼 수익이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냥 대놓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올인을 들어가도 되는데 대놓고 최소한 70% 수익을 준다고 봐. 첫 번째 종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A라는 종목은 저희 주력주로서 오늘도 올랐어요. 근데 이 종목에서 형 구간에서 저는 잘 가면 100, 그 다음에 우리 목표로는 70, 형 구간에서 70%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5천만원 있어. 이 종목을 사서 내가 3천만원어치 샀는데 70% 수익을 무조건 줘. 무조건 준다. 무조건 주면 난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다음 달에 뭐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뭐 10배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입해 본 경험 있으시죠? 그런 비현실적인 부분 말고 그 10배 올라가는 주식을 준다는 방에 가입하기 전에 한번 물어봐. 전문가님도 한 종목으로 10배 수익 낸 적 있어요? 한번 물어봐. 그럼 대답 안 할 거야, 아마. 뭐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럼 계좌 한번 까달라고 해. 그리고 그런 방이, 그런 10배, 한 종목에서 10배 수익을 낸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알려줘요. 네, 그만둘게. 네. 그 방 가서 있어야지. 놀아야지. 나도 놀러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가자고. 현실적으로. 뭐이고, 요 B 종목은 이제 50% 정도의 수익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모르는 거죠. 이게 200이 갈 수도 있고 300이 갈 수도 있고 이게 더블이 갈 수도 있어. 이거는 이제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제가 생각하는 미니멈이란 말이야.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이 중고난방의 어떤 매수, 흔히 제가 보여드리던 그 전쟁터에서 막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추천주가 그렇게 많이 날리면 그 화살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의 돈이고, 하나의 화살이 관역을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빗나간 화살은 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손절로 나가야 될 돈이란 말이죠. 스나이퍼처럼 한 종목 한 종목 따박따박 그런 종목을 들어가야죠. 언제 사나요? 자, 우리 회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오른 우리 주력주, 내일 시초가에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만약에 신규 회원님들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자리 기가 막히죠. 이 50% 수익률을 보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은, 제가 딱 그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우리는 즉흥적으로 종목을 들어가지 않거든요. 정찰병을 일단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인데 다시 들어가려고 정찰병을 보내놨어. 딱 그런 다음에 몇백 주 정도 정찰병을 보내놨다고요. 그래서 내일
오르면 2%에서 3% 정도 양봉에서 무조건 따라잡는다. 본격 매수를 시작한다. 내일 만약에 떨어지면 2시 반 정도에서 2시 넘어서 그냥 밑에서 다 받아준다. 딱 정해놨어요.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들어가야 돼요. 요거를 뭐 전문가가 들어가면서부터 어느 구간 매수 8,000원에서 8,500원 정도 매수하시고요. 손절은 한 7,000원, 7,300원 정도 라인 지나면 손절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그런 식의 매매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전문가 계통을 들어오기 전에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사기도 전에 미리 팔자리를 보고 들어가는 건 태어나서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놀았던 물과 이 전문가의 물이 좀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아니, 사지도 않고 손절을 가격을 정하고 들어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수 가격이 여긴데 이게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손절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사야지. 정말 좋은 종목이고 싼 종목이어서 샀을 텐데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이렇게 샀다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건 진짜 시장한테 고맙다고 해줘야 돼. 시장 때문에 빠진 거면 진짜 생유베리 감사죠. 종목에 단기 악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 시장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면 그건 생유베리 감사하고 이제 받아줘야 돼. 어떤 느낌으로 시장에 바보들 많네. 이걸 이렇게 파네. 고마워. 내가 받아줄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사야지. 이게 떨어지네. 괜히 샀네. 그래서 난 주식 떨어지는 거 무서운 적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아예 없진 않았고. 응? 이거를 내가 진짜 연구를 해서 좋다 해서 싸다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을 한다고? 난 태어나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난 이 전문가 계통 들어오면서 저런 식의 매매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 세상도 있구나. 요지경이네. 그런 걸 또 하겠다고 막 왁자지껄 몰려 다니시는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 많이 안쓰러워요. 자, 마지막으로, 그쵸, 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의 대부분의 90%의 투자자분들 계좌가 박살나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느끼는 거, 당연하죠.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 아니야. 그 친구는 아니야.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내가 왜 주식해서 이 고생이냐. 하지마. 그냥 지금 하지마. 저런 마인드로 주식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인드면 아예 하지마.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예요. 절대 본전 안 와. 미안하지만. 저런 생각을 하게 하는 주식은. 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종목이 답이 없고 혹은 현금이 있는데 내가 너무 살 게 없다. 하지만 확실하고 비중을 실을 수 있고 현 가격대에서 미니멈 70, 50% 이상의 두 종목을 내가 사서 큰 수익을 확실히, 이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담보된다. 확정 수익을 준다.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박근호 전문가 매니저한테 한 달에 월급을 기꺼이 부담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머뭇거리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오시면 이 66만원짜리 아카데미,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꼭 저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어디 술자리나 주식 얘기할 때 이 좀 입 좀 털 수 있는 실전 매매 기법, 네,
전문가들도 몰래 회원가입해서 받아갔던 아카데미 공짜로 드리고요. 네. 가입번호 1588-0648. 예. 뭐 홈쇼핑은 아니지만 예. 간편결제 맨 밑에 나와있는 ALS 02-3490-4423 매일경제에서 가입 경험이 있었던 분들에 한해서만 밑에 ARS를 하시고요. 두 달 가입하면 한 달 서비스를 주는 거를 이벤트를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원래 한 달 플러스 10일을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한 달만 가입해도 뭐 두 달만 가입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확실하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저희 회원분들이 인정하십니다. 제가 종목이 시장 때문에 떨어지던 아니면 우리 포트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여서 안 갔을 때, 하락을 했을 때 좀 더 솔직히 표현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안 간 적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하면 떨어지는 게 많다는 얘기니까 절대 아니고, 종목이 좀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농담 1%, 진담 99%. 언제 안 간 적 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공개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공개방송 참여자가 90%가 저희 회원님이신 것 같은 느낌이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 내가 고용한 전문가, 아끼고 사랑하시는 회원님들이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에 있을까? 너무 행복하고, 저 믿어주시는 회원님들 위해서 항상 노력은 하진 않을게요.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천재는 원래 노력하지 않는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여기 유튜브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